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사전평가 구술시험 연습 문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관심이 사전평가 이쪽 부분에도 또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예상 문제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네, 이전에 제가 이제 한가위, 추석, 그 다음에 설날에 대한 거는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상되는 이제 단오에 대한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정월 대보름에 대한 게 있는데, 이 단오에 대한 게 분명히 시험에 나왔거나 앞으로도 이 여러 문제들 속에 계속 이 나오는 문제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 천년 동안 유지를 했던 한국의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네, 고대 국가들 수도였던 경주에 대해서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 경주 경상도 지역에 있죠. 부산 위에 전체가 아주 그냥 박물관 같은 도시라서 뭐 사진 찍기도 좋고요. 또 구경하기도 재미있고, 네. 그냥 보통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도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의 풍경, 네, 밤의 풍경, 이제 이거 이제 다보탑, 석가탑, 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기 이제 한국의 지도, 고대 국가. 신라는 여기 있죠, 여기. 예, 신라는 좀 작은 편이었죠. 나중에는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통일을 했지만, 이렇게 좀 뭐랄까, 반쪽짜리 통일을 했죠. 옛날에 저기 북쪽 지방에 다 흡수를 못 했죠.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오, 여러분들이 단오에 대해서 5월 달에 있잖아요. 예, 음력으로 5월 5일인데요. 이 사진을, 이게 뭐 설명을 좀 해야죠. 지금 미리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는요. 이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단어 음식, 또 그 다음에 단어 비교, 한국, 중국, 일본의 단어 비교, 또, 단어제는요,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 한번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단오제예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5개 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 가장 어려운 이제 봉사 활동에 관한 게 있어요. 뭐 해본 적이 있나요? 뭐 배운 점이 있나요? 뭐 힘든 점이 있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험 볼 때 나오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구술 시험은요, 사전평가, 뭐, 종합 다른 평가들도 보통 이렇게 이제 5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요. 질문은 안 나오지만 이제 지문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은, 견본과 비슷한 유형으로 변경 가능하며, 감독관에게만 제공된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이제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5문제 위에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가 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은 경주에 무엇을 타고 갔으며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또 누구누구 씨는 한국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왜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단오에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이고 그 음식의
담긴 의미와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또 누구누구 씨가 해보았던 봉사활동이 있나요? 배운 점이나 힘든 점은 무엇이 있나요? 해보지 않았다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걸 왜 해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5문제 가 나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 글씨를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글씨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네. 글씨 정도면 잘 보이시죠?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네. 지난 주말 가족들과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 천년 신라의 수도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집에서 경주까지 고속버스로 3시간 30분쯤 걸렸습니다. 우리는 경주에서 불국사를 구경하고 쌈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 석굴암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고대 유물 박물관 같아 여러 곳을 살펴보고 사진도 찍느라 다리가 아팠지만 정말 역사적인 곳인데다가 분위기도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뭐 경주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은요, 하루에 이틀에 다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으니까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첨성대는 무엇이고 석굴암은 무엇인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내어 읽었죠. 그 다음에 이 가족은 경주에 무엇을 타고 갔으며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네, 고속버스로 3시간 30분쯤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KTX를 타고 가도 되지만 이제 일반적인 걸 한번 써봤습니다. 자동차로 타고 가도 되는데 운전하는 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셔도 되죠.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가셔도 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관광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즐기면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비행기보다는 기차나 버스가 더 낭만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차도 저는 굉장히 기차가 오나요? 기차가 지나갔네요.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일단 이 단어에 나오는 불국사가 어디인가 먼저 봐야 되고요. 불국사. 그 다음에 첨성대, 석굴암. 이거 말고도 많지만은요. 도시 전체가 왜 거대하다는지. 여기 이제 느라. 이거 느라는 느라고 문법 아시죠? 느라고 그렇죠? 앞에는 노력, 뒤에는 피곤한 일, 어려운 일. 그렇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불국사예요, 이게 불국사. 불국사고요. 또 이게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옛날 일본이 한국을 이제 침략했을 때 거의 막 다 뚜껑이 열리고 다 망가졌는데 복원한 거죠. 이 불국사도 일본이 막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했지만은 잘 이제 복원해서 아름답게 지금 원래대로 꾸며졌습니다. 이 안에 요게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첨성대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천문, 별자리를 관측하는 그런 거죠. 사람 여기 보이죠?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왕의 무덤입니다. 여기 왕이 여기 잠들어 있고요. 뒤에도 보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도시 곳곳에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덤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 이 무덤 요 안에 요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관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여기 누워 있죠. 이렇게 이제 돌로 해놓고 흙을 이렇게 덮었죠. 네, 이 안에 여기도 있고 그렇죠. 여기 지금 건물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높은 빌딩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딩이 만약에 높은 올라가면 이 경치가 다 안 보이죠. 가려서 그 경치가 훼손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벽화라 그러죠. 벽화 그렇죠. 벽화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정말 천 몇백 년 그 전에 벽화가 그대로 남아 있던 거예요. 이 말이에요. 말, 말 그림이죠. 말. 이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면 좀 느낌이 이게 산이야 뭐지 여기 사람 들어가는 입구 여기 입구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 예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라고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그 신라의 신라 이제 이거는 그 불국사 그 안에 있는 건데 이거는 다보탑이라는 거고요. 이건 석가탑이라는 건데요. 이 다보탑, 석가탑, 이 다보탑, 석가탑 이야기만 해도 한 시간을 설명하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보탑이라고 하고요. 다보탑, 네, 이거는 석가탑, 네, 네. 석가탑이라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마주 보는 이 사연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하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을 재미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 네, 이렇게. 네, 지금은 이제 북한이 이제 이쪽에 있지만은, 하여튼간 고대 도시, 고구려, 신라, 백제, 여기 이제 일본이 이쪽에 있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동해, 이쪽은 황해, 제주도,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고대 국가 고구려, 신라, 백제 그 기본 그 지식은 좀 알아두시는 게 여기 백두산 여기 있죠. 우리 그 애국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그 백두산 여기 있죠. 저는 이제 가봤는데요. 우리 이 북한과 관계가 좋아서 좀 자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 참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한 거를 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요. 3번 문제예요. 3번. 3번 문제. 누구누구 씨는 한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왜 거기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 곳은 강릉이에요. 강릉이면 동해 바다 있는 쪽. 그렇죠? 동해. 강릉이 이제 여기죠. 여기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강릉이죠. 여기가. 여기 동해 바다, 여기 강릉 여기에요. 그렇죠? 동해 바다 바로 앞에 그 해변 도시죠. 네. 그래서 아이고 갑자기 어디로 갔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 시험 문제가 어디 갔지? 예, 여기. 네.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 있어요? 왜 거기 가고 싶어요? 예? 강릉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죠? 좀 더 사진을 크게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강릉, 교통편은 이제,
KTX로 2시간이 안 걸리죠. 보통 1시간 반쯤 뭐 이렇게 타고 내리는 시간 이제 그런 게 걸리는데요. 이제 고속버스로는 2시간 50분, 요금은 14,600원이고요. 가고 싶은 이유,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된 강릉 단오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강릉 단오제. 네. 자, 강릉 단오제가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네. 강릉 단오제. 이거,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우고, 자, 여기 보면은요. 강릉 단오제. 자, 이게 좀 너무 제 못생긴 얼굴이 너무 커요. 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사진은요, 조선시대 화가, 그,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뭐라 그럴까.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한국 학생들 그 시험 볼 때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어? 여인들이 여기서 이제 옷을 입지 않고, 목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근해라는 거죠. 근해. 이게 근해예요. 근해. 여기 총각들이 이렇게 옷을 안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빨리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추행 큰일 나죠. 몰카. 네. 그래서 여기 근해 이제 근해, 네, 근해 이 조선 시대 우리 민속 놀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단오날 그 행사 중에 여기 창포물로 머리 감기 행사가 있어요. 이 창포라는 이게 창포 꽃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리고 이 창포물로 하면은 이제 머릿결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에 좋다는 그게 이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제 식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단오 행사가 왜냐면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행사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큰 행사고요.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전부 외국인이죠. 여기 뭐 외국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요. 이제 밤에 이제 이거 불꽃놀이도 하고요. 자, 이런 데 농악놀이도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이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5월 달에 하는 거니까. 이건 뭐 5월 초 되면 이 광고가 막 나올 거예요. 안내가 인터넷으로 강릉 단오제 딱 치면은 나오죠. 네. 이때 먹는 음식 잠깐 볼까요? 먹는 음식이 이거 음악이 나와야 되나요? 자, 음식. 음식. 여기서 보면은 질문이 있죠, 질문. 이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여기 보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단오에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이고 그 음식에 담긴 의미와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2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는 이제 뭐냐면은요. 이거 수리치떡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두 번째 앵두화채 이거 앵두 과일 이름이 앵두예요. 여러분들이 수박 화채는 먹어보셨죠? 수박 화채 수박 화채는 드셔보셨죠? 그래서 수리치떡 이게 수리치떡입니다. 이게 수리치떡 맵쌀 가루에 수리치 잎사귀를 섞어 찐 떡 이렇게 의미
단호에 수리치를 삶아서 찹쌀과 섞어 떡을 해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더위를 안 먹는다. 뭐냐면 더워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앵두화채는 뭐냐면 체내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며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제 피로회복 중요한 말은 그리고 기침과 변비의 약재로도 사용된다. 앵두화채가 기침, 변비, 네, 거기에 좋다. 네, 이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호탕. 제호탕이라는 게 있는, 이게 제호탕이에요. 이게 제호탕. 제호탕이에요. 조선시대 단오날에 궁중내의원에서 제조한 제호탕을 임금은 뭐예요? 왕. 그렇죠? 킹, 왕. 임금은 신하들의 더운 여름을 잘 나기를 기원하면서 기로소에 다시 하사하다. 선물로 주다를 이제 그 말을 옛날 말로 하사하다. 왕이 신하한테 주는 걸 하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의학 서적 동의보감 이건 이제 요리 이런 데 기록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요 여기 매실 과일 매실로 만든 거고요. 맛은 시다는 그 시다 달다 쓰다 맵다. 시다는 그 오렌지 맛이 시다 그거잖아요. 그 시고 성질은 따뜻하며 설사 복통 설사 스토막 에이크 알죠? 그 설사 복통 구토 인후 갈증 여기 자꾸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증세. 네, 그렇죠. 빈혈 혈뇨 빈혈 어지러운 거 이런 거에 효능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자, 여기 또 다른 이런 이 앵두로 만든 요리도 있고요. 자, 다음은요. 그 단어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날짜는 이제 음력으로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은 좀 그냥 완전히 달라요. 뭐 중국에 있는 걸 한국에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이 이제 한자어로는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그 다른 거죠. 네, 왜 다른지 봅시다. 한국에는 원래 그 수린날이라는 그 말이 고유어가 있습니다. 원래 수린날 한자어로 바꾸면 그 음력 때문에 단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단오절, 일본에서는 단오절구 이렇게 말하고요. 섬기는 대상, 모시는 대상, 기원, 한국에서는 이제 그 G.O.D 신이고요. 중국에서는 그 유명한 정치가이고 시인이에요. 시인. 그 유명한 중국에서 존경하는 분인데 그 자살한 거를 슬퍼하는 그런 날이에요. 한국에서 이분이 자살했는데 한국에서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중국 사람이 슬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남자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다 이런 남자의 그런 기원 그런 의식이 있고요. 음식은 수리치떡 설명드렸죠. 앵두화채, 차륜병, 제호탕. 나중에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면은요 2개만 외우세요. 수리치, 떡, 앵두화채 요 2개. 하나 더 뭐 제호탕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중국에서는 쫑즈라는 거, 일본에서는 가시와 모치는 떡이라는 말, 일본 말로 떡, 가시와 모치라는 떡을 먹어. 약초 뭐 이런 거. 예. 자, 유래 시기는 한국의 고대 마한 BC 1세기에서 3세기경. 뭐 중국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본은 헤이안 시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행사 네. 행사는 이제 창포 여기 보면 창포물로 씻기 그렇죠? 창포물로 씻기가 있고요. 창포물 아까 창포꽃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씻는 거. 또 뭐 비녀 꽂기, 씨름, 그네 타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중국에도 뭐 용선경도 이런 게 있고요. 쑥으로 이제 동북지방에 이런 게 있고요. 일본에도 창포 목욕이 있네요. 네. 자, 지방 풍속은 네, 이렇게 어, 네,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딱 멈춰 놓고 궁금한 걸 좀 보세요. 네,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전체 설명은요, 이거를 보면은, 자, 한국, 일본, 중국의, 이거 이제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 왜 공통점이 있겠죠. 여기 이제 보면은요, 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단오 행사는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한 해 동안의 풍년과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이 마음, 심정은 한결같다. 단오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5월의 첫 번째 5일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홀수를 음양 중 양이라고 지칭했고, 홀수가 뭐, 홀수는 1, 3, 5, 7, 9, 이게 홀수잖아요. 그렇죠? 네네. 짝수는 2, 4, 6, 7, 아니, 2, 4, 6, 8, 10, 이거고요. 1부터 10까지 숫자 중 가운데 놓여있는 5는 양 중에서도 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5가 5월 5일 두 번 그래서 1년 중 가장 왕성한 날, 힘이 있는 날 그래서 그 5월 음력 5월 5일을 수린날, 한국에서는 수린날, 중국에서 단오절 이렇게 예로부터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큰 명절에 속했다 그랬어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서 네. 자, 자 그러면은요.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사만시대 수린날이라고 불리던 제천 의식이 단오로 발전했는데 이 수린날도 음력 5월 5일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고 음식과 놀이를 즐기는 데서 유래됐다. 한국의 경우 사만시대면은 기원전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 게 또 뭐가 있냐면은요. 와,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해도 이거 다 설명을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단오제에 갔을 때 괜히 거기 도피김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러실까봐 거기서 뭘 하는지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를 드릴게요. 가면 이제 뭐 가족들도 좋고 뭐 여기 청소년 행사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도 다 와요. 뭐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초청해서 뭐 중앙아시아, 극동, 러시아, 고려인, 중국, 뭐 일본 다 오고요. 단오 체험, 수리치 떡 맛보기, 뭐 다른 머리 창포 감기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더 자세한 거 아시면 여기다 화면을 딱 멈춰놓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거를 여기 뭐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네, 이게 뭐 씨름 대회도 있고요. 자, 그리고요. 다음,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
누구누구 씨가 해보았던 봉사 활동이 있나요? 배운 점이나 힘든 점이 무엇이 있나요? 여기 이제 해보지 않았다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봉사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왜 그걸 해보고 싶은가요? 그랬어요. 이걸 좀 더 크게 글씨를 해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작아서요. 자,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 앞으로 시험 문제 이거 봉사활동은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독거노인 돌봄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을 이렇게 잘해주는 거, 관리해주는 거. 해보고 싶은 이유.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노인이 되고 다 죽어요. 그렇죠?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렇죠? 뉴스에서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독거노인 뭐냐면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문 열어보니까 돌아가신 지 한 달, 두 달 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미약하나마 이게 작지만 저의 작은 힘을 보태고 가슴 아픈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싶은 작은 희망을 품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싶은 이유가 가슴 아픈 그런 독거노인 고독사,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는 그런 거, 힘든 점,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가야 그런 경우잖아요. 왜냐면 자신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런데 정기적으로 못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어느 단체, 이런 데에 같이, 계획을 짜서 뭐 한 달에 한 번 같이 자동차로 해서 뭐 이렇게 단체로 계획적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죠. 예, 또 배울 점은 지혜를 배울 수 있었고, 지혜. 왜냐면 그 노인분들은 그동안 오래 사시면서 자신이 얻은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될 거. 이거는 이제 경험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쓴 겁니다. 또 봉사활동 계획. 봉사활동을 통해인데 토해라고 됐네요. 알게 된 것을 토대로 기본으로 국내외 성공 사례들 연구하여 관련 단체에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은 좋구나,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그 관련 단체에다가 알려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국내외 성공 사례를 제가 2개만 준비해 봤습니다. 성공한 잘 된 경우를 준비해 봤는데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여기 보면 사진이 나오죠. 이거 그 한국의 그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찾았는데요.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 스웨덴, 저 영국 위에 있는 나라. 덴마크의 여기 보면요. 덴마크의 노인 공동 주택의 경우 여기가 이제 그 덴마크 여기 노인 공동 주택이에요. 여기가 여기 노인들이 공동으로 살아요.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요양원 설립을 금지하고, 요양원은 이제 그 개인이 이런 데 뭐 사설 이런 데 운영하는 데인데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좋은 데도 많지만 또 이 덴마크에서도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나 봐요. 좋은 데도 있지만은 또 그 불편한 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노인 공동주택 설립을 장려한다. 노인 공동주택은 노인들의 독거를 없애고 혼자 사는 거를 없애고 소외되지 않게, 소외되는 거 뭐예요? 외톨이 혼자 그런 거를 되지 않게 하고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한다. 그 안에서 이 친구들,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요리도 하고 또 취미도 같이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이제 KBS 생로병사. 예, 여기가 이제 충남 당진시의 고대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노인 사랑방이라는 곳인데요.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충청남도 신문에 나온 건데요. 혼자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데 이거 집에 뭐 혼자 그런데 있다가 오신 분도 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 많이 모여서 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이 덴마크의 이 노인 공동주택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화제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같은 입장의 사람끼리 모여서 고민을 해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노인 사랑방하고 덴마크의 노인 공동주택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네, 소개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뭘 준비했는지. 다음 시간에도요, 기가 막힌 걸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뭔가 잠깐 볼까요? 이번에는 정월 대보름이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한국 민속촌이라는 걸 주제로 했어요. 한국 민속촌 뭐죠, 이거? 여기 진짜 조선시대의, 진짜 조선시대 느낌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한국, 한국에서, 서울에서 뭐 30분 정도면 거기 직접 가는 버스도 있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